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좀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2000년 3월이죠. 반포동의 AID 차관 아파트 얼마에 매입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좀 표를 좀 보겠습니다. 2000년 3월에 1억 4천만 원 주고 사셨잖아요. 기억 안 나십니까? 시간 끌지 마시고요. 빨리빨리 대답해 주세요. 이거를 2006년도 7월에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습니까? 8억. 예, 8억 4천만 원 팔았죠. 양도소득세 1억 4천만 원 신고했는데 시세 차익만 해도 무려 7억 원에 가깝습니다. 이 아파트에 직접 살고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예, 안 사셨더라고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반포동 반포 아파트 87동에 살고 계셨는데 이 아파트는 계속 가지고 계시다가 시세 차익 7억 원을 남기고 파셨죠. 한 가지 더 확인하면 8억 4천만 원이 이게 실거래가였습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당시 한 2006년도에 반포동 AID 차관 20평형대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니까 한 11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 2006년 6월 27일에 그 거래한 이 매매 계약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98년 8월 1일 반포 아파트 87동 40평형 아파트 3억 2,500만 원에 매입을 했는데요. 이 아파트 청와대 정무수석 하시던 2015년 3월 3일에 23억 8천만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죠? 예. 여기서 2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 생겼고요. 이 아파트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거주하셨습니까? 98년에 구입한 때로부터 거주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2006년인가 7년에 방배동으로 이사 가면서 2008년 3월 6일까지 거주하셨던데요. 이렇게 그 이후에도 거주지가 3차례나 바뀌었는데도 이 해당 아파트는 계속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당시 2006년 이후엔 유일한 집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부동산 거래 내역 중에서 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AID 차관 아파트 그리고 이 반포 아파트 두 건인데 이 두 건의 거래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27억 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반포동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 80평형 이것을 현재 시세 금액이 26억에서 한 30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또 구입하셨죠? 예, 가지고 있던 집을 팔고 전세를 들어서 살고 있던 집을 구매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부동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앞서 재산과 관련해서 지금 어디로 어떻게 쓰였는지 모르는 돈이 한 달에 혹은 1년에 5억 이상의 그 지출이 어디로 썼는지 모르는 그런 돈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그냥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숱하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실 것을 요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부동산 매매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시세 차익을 보셨는데 우리 서민들이 이 아파트 하나 살려면요. 도시 근로자 1년에 5,200만 원 받는 사람이 16년 걸려야지 돈 하나도 안 쓰고 16년 걸려야지 이거 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 깊이 새기고 늘 어려운 저는 분들을 문체부 장관으로서 후보자께서 문화를 향유하는 모든 국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국민들 대다수 서민들의 삶과 무관하게 이런 식의 삶을 사신 분이 대다수 서민들의 문화 향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 참 굉장히 걱정입니다. 가처분 소득 자체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면 지금 부부가 한 달에 카드 대금을 합해서 2천여만 원 정도의 이 소비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활비와 또 남편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또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카드 대금이 모두 다 합해진 금액입니다. 남편은 15년까지는 아마 그 소득의 규모가 예전과는 달리 재조정이 된 면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말씀이 좀 이 현실 주신 자료하고는 좀 달라요.
2012년 부부 합산 12억, 13년 12억, 14년 10억, 15년 8억이에요. 맞죠? 주신 거예요? 자, 이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2억 정도 소명이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 돈이 어디 갔느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지난 13년간 지금 14년간 136억을 어떻게 쓰셨냐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1년에 2억씩 쓰셨다고 그래도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0억의 자금을 가처분 소득을 어떻게 쓰셨느냐 이 질의를 이 신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 여가부 장관 청문회 때는 인간관계 좋고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썼다 이랬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얼버무리시면 안 돼요. 의원님, 제가 2013년 이전과 2013년 이후로 나뉘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13년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그런 가처분 소득을 계산하는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공제분이 공제가 되지 않았고, 또 제가 아이들을 해외에서 공부시키면서 송금한 이 송금 내역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렇게 과다 후보님, 생활비가 그 송금액은 5억이에요. 2012년부터 지금까지 유학비용으로 5억 나갔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한번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11년도에 10억 7천만 원이 계좌에서 사라지는데 이 돈은 어디 갔습니까? 위원님, 제가 저렇게 해서 계산해서 주시면 지금 이 안에서 이 서류를 볼 수도 없고 저게 정말 저 때에 인출이 된 것인지 제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의원님. 제가 저렇게는 이 자료를 후보님, 이거는 볼 수가 제가 없었습니다. 후보님, 제가 상상력이 뛰어나서 지금 이걸 작성한 게 아니고요. 이건 관보에 있는 것을 정리한 거예요. 제가 토시 하나 건드린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후보자께 지금 요청을 하겠습니다. 2011년 저 돈이 사라진 계좌들이 있습니다. 삼성증권, 시티은행, 신한은행. 적어도 이 세 계좌는 배우자, 후보자 포함해서요. 통장 거래 내역을 주십시오. 저것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소득에 비해서 그 다음에도 3억 정도 없어져요. 무슨 얘기냐? 제가 보기에는 저런 것이 합리적으로 맞아 들어가려면 도둑을 맞았거나 벽장에다 지금 현금을 싸놓고 있으면은 나름대로 맞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 외환 거래 내역 그리고 현금 흐름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주셔야죠. 위원님, 저는 환전 기록은 가지고 있지 않고 필요하게 아이들이 필요한 돈은 다 아이들의 그 학교의 계좌나 이런 쪽으로 송금을 했습니다. 위원님, 저희 부부는 소득이 하나도 어디 누수가 되지 않게 다 보고가 되고 있는데 수년 동안 매해 재산 신고를 해오면서 제가 그렇게 멀쩡하게 있는 소득을 어디다가 유출하거나 은닉하거나 할 수 있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는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청문회를 하면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이 180억이 넘고요. 세금을 60억 냈고요. 그런데 재산은 55억이에요. 그런데 쓴 돈은 없어요. 그래서 그 쓴 돈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라고 했더니 지금 이만저만하게 해서 1년에 약 2억 정도는 카드로 쓰고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의원님. 네? 그거는 2013년부터. 그럼 2013년 전에 거는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의원님.
2013년 이전에는 그때 인사청문회에서 지적을 받은 바와 같이 그렇게 이 소비 규모에 대해서 제가 저도 국회의원을 했었고 의정활동을 했고 또 이 남편의 사무실 운영비라는 것이 한 푼도 경비로 계산이 되지 않는 그런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회사에서 사무실 운영비로 할 수 있는 것, 뭐 부서 회식비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마치 제가 저희 집으로 와가지고 집에서 쓴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 거였고 2013년 이후에는 그 지적에 따라서 사무실의 운영 비용과 또 저희가 생활하는 비용들을 면밀하게 그래도요, 후보자님, 그래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금액이 100억대예요. 가처분 소득에 대한 소명이. 자, 그리고요, 아까 요청하신 그 외환 환전 내역, 통장 거래 내역, 외환 거래 내역 중에 외환 환전 내역은 전혀 없는 거예요? 외환 환전 내역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송금 내역은 의원님께 소상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송금 내역은 소상하게 드릴 수 환전 있습니다. 내역은요? 환전은 별로 하지도 않았고 현금은 의원님 생각해 그렇죠. 외환 거래 내역은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아니요. 환전 내역이라는 게 외환 거래 내역. 외환 거래 해외에 내역이 뭡니까? 혹시 2억 빌릴 때요. 어머니께 2억 빌릴 때 네. 동생한테 빌리셨죠? 어머님이 관리하고 계시던 동생의 한국 계좌에서 네. 2억을 주셨는데 저는 그게 어머님 돈이라고 생각하고 받았습니다. 동생 통장에서 온지는 몰랐습니다. 동생이 지금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죠?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죠? 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가처분 소득이 있는데 돈을 빌리다니요? 말이 됩니까? 그 당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거의 임대차 보증금 해서 거의 4억 가까운 돈이 필요했는데 그때는 이제 공천 신청한다고 종로에 건물과 또 제가 살 집을 구하던 때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예금이 그때 그 임대차 보증금을 다 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아서 남편은 집을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나머지 모자라는 현금은 제가 어머니께서 만기 없이 빌려주실 수 있는 돈이 있다고 하셔서 제가 그 돈을 어머님께서 빌려서 썼습니다. 이것도 다 이해할 수 없고요. 2011년도에 아까 드린 통장 거래 내역 이게 국민들이 가장 지금 좀 알아봐 달라고 하는 것이 너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신 후보자에 대해서 좀 밝혔으면 좋겠다. 저런 분이 어떻게 서민들의 그 애로를 아실까 그런 거거든요. 13년부터 16년까지 이 자료도 사실 어제 밤에 왔습니다. 왜 이런 자료를 빨리 안 주죠? 13년부터 16년까지 그때 이제 두 자녀가 뉴욕 쪽에서 유학하고 있었죠. 예, 동부에서 유학하고. 예, 첫째는 미국에서 등록금이 가장 비싸다는 사립대학교 NIU가 있었고 성악합니까? 음악을 합니까? 아니요, 지금은 심리학으로 전과했습니다. 심리학과 마케팅으로 전과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둘째는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었고 네. 지금은 버나드 칼리지 거기도 꽤 비싼 사립대학인 것 같은데 거기 다니고 있죠. 예, 이번에 입학했습니다. 그렇죠. NIU 한 학기 등록금이 얼마입니까? 학기마다 다른 금액으로 청구가 되고 있어서 정확하게 평균은 내지 않았지만 한 4만 불 되죠. 한 학기가 한 2만 5천 불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엄마가 그것도 몰라요. 그걸 확인해야 송금 됩니까? 내역을 보니까 얘 등록비가 한 학기 얼마인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됩니까, 엄마가? 학기마다 다른 금액으로 청구가 돼서 최소 3만 5천 불이죠, NIU는. 버나드 대학은 얼마입니까? 3만 불 정도 송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엄마 맞아요? 아니 돈이 얼마나 많길래 이런 몇만 불 이거는 안중에도 없는 겁니까? 아니요, 의원님. 자, 보니까 13년부터 16년까지 두 자녀 미국에 이게 학비 포함해서 50만 불을 보냈어요.
50만 불. 이게 후보자가 제출한 거기 때문에 이건 인정하시죠? 예, 맞습니다. 50만 불입니다. 네. 그러니까 두 자녀에게 1년에 10만 불씩 보낸 거예요. 1년에. 네. 그죠? 근데 사립대학은 1년에 최소가 10만 불이거든요. 2명을 보내셨잖아요. 2명을. 이거 어떻게 해명하시죠? 사립대학이 2명이기 때문에 1년에 20만 불은 최소한 들어가야 될 학교를 보내셨는데 그러면 5년 동안에 100만 불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50만 불밖에 안 찍힌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송금한 내역이 곧 대학 등록금 계좌로 그냥 들어갔기 때문에 그 금액만 계속 보냈습니다. 그럼 그리고 생활비는? 지금, 렌트비는? 처음에는 기숙사에 들어가 있어서 기숙사 비용이 포함된 것이고 최근에 1년 동안에 학교 근처에 있는 원룸 아파트를 구해서 따로 보냈던 그 5,000불, 4,000여 불이 바로 그 렌트비입니다. 혹시 자녀들 위해 가지고 주택을 매입한 적은 없죠? 없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일단 이 자료를 보면은 1년에 한 1억 3천 우리나라 돈으로 결국에는 지금 이제 매년 5억을 쓴 걸로 그렇게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제가 이걸 많이 썼다고 문제를 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 가지고 후보자가 명확하게 밝혀주시는 것이 후보자의 억울함을 드리는 측면에서 소명할 기회를 제가 드릴게요. 그러면은 두 미국에 있는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로 1억 3천을 1년에 썼고 그러면은 5억 중에 남은 게 3억 7천이란 말입니다. 3억 7천에 대해서 이걸 지난 매년 1년 동안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해명을 해 주셔야지 후보자가 네. 억울함을 벗어나는 거, 네. 그 해명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의원님 지금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아마 지금 우리 아니, 3억 7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니까는. 3억 7천이 나오질 않습니다. 지금 그 언론에서 보도가 됐었던 것에는 제가 2013년부터 16년까지 납부한 지방세, 최근에 취등록세를 크게 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빠져 그러면 이렇게 있었고. 정리하죠. 1년에 5억씩 자녀 학비들하고 생활비하고 본인 그 두 부부의 생활비 합쳐서 1년에 5억씩 쓰지 않았다. 그건 언론에 과장된 것이다. 그렇게 제가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그 계산이 그렇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계산 잘못된 거라고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 이후에 나머지 의원님들이 그 부분은 또 짚어보시고요. 돈이 한 달에 혹은 1년에 5억 이상의 그 지출이 어디로 썼는지 모르는 그런 돈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그냥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숱하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실 것을 요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부동산 매매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시세 차익을 보셨는데 우리 서민들이 이 아파트 하나 살려면요. 도시 근로자 1년에 5,200만 원 받는 사람이 16년 걸려야지 돈 하나도 안 쓰고 16년 걸려야지 이거 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 깊이 새기고 늘 어려운 저는 분들을 문체부 위해 장관으로서 일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문화를 향유하는 모든 국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국민들 대다수 서민들의 삶과 무관하게 이런 식의 삶을 사신 분이 대다수 서민들의 문화 향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 참 굉장히 걱정. 가처분 소득 자체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면 지금 부부가 한 달에 카드 대금을 합해서 2천여만 원 정도의 이 소비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활비와 또 남편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또 제가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좀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2000년 3월이죠. 반포동의 AID 차관 아파트 얼마에 매입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좀 표를 좀 보겠습니다. 2000년 3월에 1억 4천만 원 주고 사셨잖아요. 기억 안 나십니까? 시간 끌지 마시고요. 빨리빨리 대답해 주세요. 이거를 2006년도 7월에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습니까? 8억. 예, 8억 4천만 원 팔았죠. 양도소득세 1억 4천만 원 신고했는데
시세 차익만 해도 무려 7억 원에 가깝습니다. 이 아파트에 직접 살고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예, 안 사셨더라고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반포동 반포 아파트 87동에 살고 계셨는데 이 아파트는 계속 가지고 계시다가 시세 차익 7억 원을 남기고 파셨죠. 한 가지 더 확인하면 8억 4천만 원이 이게 실거래가였습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당시 한 2006년도에 반포동 AID 차관 20평형대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니까 한 11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 2006년 6월 27일에 그 거래한 이 매매 계약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카드 대금이 모두 다 합해진 금액입니다. 남편은 15년까지는 아마 그 소득의 규모가 예전과는 달리 재조정이 된 면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말씀이 좀 이 현실 주신 자료하고는 좀 달라요. 2012년 부부 합산 12억, 13년 12억, 14년 10억, 15년 8억이에요. 맞죠? 주신 거예요? 자, 이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2억 정도 소명이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 돈이 어디 갔느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지난 13년간 지금 14년간 136억으로 어떻게 쓰셨냐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1년에 2억씩 쓰셨다고 그래도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0억의 자금을 가처분 소득을 어떻게 쓰셨느냐 이 질의를 이 신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 여가부 장관 청문회 때는 인간관계 좋고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썼다 이랬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얼버무리시면 안 돼요. 의원님, 제가 2013년 이전과 2013년 이후로 나뉘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13년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그런 가처분 소득을 계산하는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공제분이 공제가 되지 않았고, 또 제가 아이들을 해외에서 공부시키면서 송금한 이 송금 내역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렇게 과다 후보님, 생활비가 그 송금액은 5억이에요. 2012년부터 지금까지 유학비용으로 5억 나갔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한번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11년도에 10억 7천만 원이 계좌에서 사라지는데 이 돈은 어디 갔습니까? 위원님, 제가 저렇게 해서 계산해서 주시면 지금 이 안에서 이 서류를 볼 수도 없고 저게 정말 저 때에 인출이 된 것인지 제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의원님. 제가 저렇게는 이 자료를 후보님, 이거는 제가 없었습니다. 후보님, 제가 상상력이 뛰어나서 지금 이걸 작성한 게 아니고요. 이건 관보에 있는 것을 정리한 거예요. 제가 토시 하나 건드린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후보자께 지금 요청을 하겠습니다. 2011년 98년 8월 1일 반포 아파트 87동 40평형 아파트 3억 2,500만 원에 매입을 했는데요. 이 아파트 청와대 정무수석 하시던 2015년 3월 3일에 23억 8천만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죠? 예. 여기서 2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 생겼고요. 이 아파트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거주하셨습니까? 98년에 구입한 때로부터 거주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2006년인가 7년에 방배동으로 이사 가면서 2008년 3월 6일까지 거주하셨던데요. 이렇게 그 이후에도 거주지가 3차례나 바뀌었는데도 이 해당 아파트는 계속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당시 2006년 이후엔 유일한 집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부동산 거래 내역 중에서 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AID 차관 아파트 그리고 이 반포 아파트 두 건인데 이 두 건의 거래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27억 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반포동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 80평형 이것을 현재 시세 금액이 26억에서 한 30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또 구입하셨죠? 예, 가지고 있던 집을 팔고 전세를 들어서 살고 있던 집을 구매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부동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앞서 재산과 관련해서 지금 어디로 어떻게 쓰였는지 모르는